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김민재의 이적팀으로 거론되고 있는 포르투의 수비 전술을 살펴보고 포르투가 김민재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팀인지 그리고 주전 경쟁이 가능한 팀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르투는 콘세이산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콘세이산 감독은 4-4-2 전형을 주로 사용할 때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수비적인 경기가 필요할 때는 4-1-4-1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포르투의 특징은 콘세이산 감독이 수비라인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포르투는 수비라인을 하프라인 근처까지 끌어올린 이후에 선수 간의 간격을 좁게 가져가면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데요. 지난 시즌의 경기 장면을 봐도 포르투의 수비라인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블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까지의 상하 간격 그리고 좌우 간격이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높은 위치에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만드는 이유는 상대팀이 볼을 전개할 때 볼이 있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수적 우위를 만들고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르투는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따라서 포르투의 경기를 보면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전방에 배치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선수들이 높은 지역에서 압박할 때 중앙 수비수들의 위치 또한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포르투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공격수가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내려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있는데 이때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는 공격수를 따라서 상대방 진영까지 과감하게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 수비수가 올라와주기 때문에 포르투의 전방 압박이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는 폭넓은 활동 반경을 가진 선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민재 또한 공격적인 수비에 강점이 있는 수비수라는 점에서 포르투의 수비 방식에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의 경기 장면을 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체격 조건이 좋은 김민재가 과감하게 높은 지역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몸싸움을 통해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은 김민재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지역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자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만큼 김민재는 포르투의 공격적인 압박 전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르투가 높은 지역에서 좁은 수비 간격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수비 뒷공간 그리고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적인 압박을 위해서 수비 라인이 높은 만큼 포르투를 상대하는 팀은 최전방 공격수가 포르투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포르투의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팀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는 공격수를 따라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민재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은 빠른 발을 활용해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 상대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포르투에서 플레이하게 된다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측면 공간도 포르투의 수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르투는 좌우로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가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순간 측면 수비수가 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이번에는 상대팀 공격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는 측면 수비수의 넓은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재가 포르투에서 뛰게 된다면 측면을 폭넓게 커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김민재가 수비하는 상황을 보면 측면을 커버할 때 자신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포르투의 수비 전술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르투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넓은 수비 뒷공간 그리고 측면 수비수가 끌려나갈 때는 측면 공간까지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따라갈 수 있는 예측력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포르투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비라인 사이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태로 수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라인 사이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방해하지 못하면 상대팀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처럼 포르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상대팀이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로 볼을 전개하는데 이때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가 상대팀의 공격수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상대팀이 공격을 쉽게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비라인 사이에서 슈팅까지 허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포르투는 상대팀이 수비수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로 볼을 전개하면 중앙 수비수가 빠르게 전진해서 볼을 빼앗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볼을 차단하는 능력이 훌륭한 수비수인 만큼 수비라인 사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처럼 포르투의 수비 전술을 생각해보면 포르투가 수비라인을 높게 형성했을 때 김민재가 발이 빠르다는 점,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포르투의 전술은 김민재가 이런 무대에 적응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르투의 중앙 수비 라인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는 페페와 은벤바가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가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갈 때 스피드가 빠른 은벤바가 수비 뒷공간을 적절하게 커버해줬고, 페페는 노련한 수비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페페는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페페와 은벤바를 제외하면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들은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마르카노는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거의 소화하지 못했고, 팀의 유망주인 디오고 레이트는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실망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첼시에서 사르가 임대되어 왔지만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했고,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첼시로 돌아갔는데요. 결국 이번 시즌 현재까지 포르투의 중앙 수비 라인은 페페와 은벤바를 중심으로 마르카노와 디오고 레이트가 백업 수비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르카노와 디오고 레이트가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포르투는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고, 김민재가 그 후보 중 한 명인데요. 먼저 지난 시즌 산타클라라를 6위로 이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파비오 카르도소와 강력하게 연결되면서 카르도소의 영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추가로 김민재 혹은 후벤 세메두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콘세이산 감독이 세메두가 아니라 김민재를 선택한다면 김민재는 포르투에서 페페와 은벤바의 백업 수비수 자리에서 카르도소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은벤바가 포르투와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적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포르투가 적절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은벤바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벤바가 포르투를 떠난다면 포르투는 후벤 세메두와 김민재를 둘 다 영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면 페페의 파트너 자리를 놓고 김민재, 세메두, 카르도소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으로 38살의 노장 선수인 만큼 지난 시즌에도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페페가 나오지 못할 때는 김민재가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결국 은벤바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페페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다음 시즌 포르투에서 뛴다면 충분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전술적으로 포르투와 김민재가 어울리는지, 그리고 포르투의 중앙 수비 라인의 상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전술적으로 빠른 발을 가진 김민재가 포르투의 높은 수비 라인에 어울려 보이기도 하고, 현재 포르투의 중앙 수비 라인을 살펴보면 다음 시즌 충분히 주전 경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르투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김민재에게 포르투는 유럽 무대에 적응하는 데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김민재가 포르투로 이적할 수 있을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